네, 5번 보면요. 5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4로 가는 상황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0으로 간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0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포인트가 x 빼기 4를 t로 놓는 거죠. 치환을 한다는 겁니다. x가 4로 가면은 t는 0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은 극한값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게 8이다. 즉 t분의 ft 즉 x분의 fx의 극한값은 8이라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 더하기 fx분의 14x 더하기 7fx는 자 분자 분모 x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x분의 fx 모양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x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거는 2고 그 다음에 더하기 x분의 fx 그 다음에 14 더하기 7 곱하기 x분의 fx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극한값이 계산이 되겠네요. 요거는 8이고 그래서 2 더하기 8분의 14 더하기 7 곱하기 8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14 더하기 56이니까 70.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7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x가 4로 가는 상황인데 즉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보면은 문제 구하는 것은 x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거는 x가 4로 가니까 요거를 0으로 간다고 만들어 주게 되면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잘 보면은 주어진 거는 그래서 요 문제 자세히 그래서 요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구하는 것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지만은 주어진 것은 x가 4로 갈 때의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0으로 가도록만 변형을 시켜준다면은 이 극한값을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건덕지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덕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유도리 있게 치환을 해준다면은 문제를 손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네, 5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풀이를 시작을 하면요. 처음에 이제 요 가와 나 조건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와 나 조건에서 첫 번째, 가 조건에서는 요게 0분의 0골 또 0분의 0골이지만은 요게 0분의 0골이니까 G1이 2가 된다는 사실과 요거 자체가 이제 미분계수죠. 그래서 G'1이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조건에서는 요거는 함수가 fxgx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0분의 0꼴이니까 f1g1은 8이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이제 요거는 미분계수니까 결국은 fxgx를 미분한 것, 즉 f'g 플러스, 다시요. f'g 더하기 f 곱하기 g 프라임의 미분계수가 즉 32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요게 32다. 요렇게 이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연결 지어 보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G1이 2라고 앞에서 이제 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G1을 2를 넣게 되면은 F1이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G1이 2이므로 이 F1이 8이기 때문에 즉 F1은 4입니다. 그러면은 요 등식에다가 이제 이제 요 등식에다가 이제 G1, F1, G'1을 다 대입하면은 이제 손쉽게 F'1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F'1 그래서 F'1 곱하기 G는 2 더하기 F1은 4 곱하기 G'1은 3 얘가 32다. 그래서 이 F'1 더하기 12는 32. 그래서 이 F'1은 20이라는 이야기니까 이 문제의 정답인 F'1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포인트가 있으면은 이 가나 조건이 사실은 요렇게 오리지널 함수값이랑 미분계수랑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특징을 알고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각각 구해서 그냥 대입만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가지고 연결 지으면은 손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사실 7번 문제를 알고 보면은 수투 문제에 가깝기보다는 수학상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1학년 수학이 더 가깝죠. 요거는 이제 키포인트가 주어진 함수 두 개가 주어진 함수들이 연속이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즉 0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4차군요. 얘는 4차더라도 어차피 요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요 4차 안에 요 2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둘 다 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은 요 fx는 물론 4차기는 하지만 안에 있는 2차가 결국은 0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2차는 결국은 2차만 따로 생각해 보면은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상황이니까 y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이라는
이 2차 함수는 상황상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면 안 되니까요.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결국 떠 있어야 됩니다. 또한 gx 같은 경우도 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야 요 두 함수가 전부 다 연속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써야 될 것은 무엇? 결국은 판별식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판별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판별식을 한번 써보면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a 더하기 3은 0. 이렇게 일단 방정식을 잡고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이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결국은 d가 결국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4, 1, a 더하기 3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a 제곱 빼기 4a 빼기 12가 0보다 아이고 12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미리 인수분해를 하면요. a 빼기 6, a 더하기 2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고 포함 안 하고 사이 범위니까 여기. 그래서 요거는 해가 2와 6 사이. 요렇게 되겠고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gx에 대해서 방정식 잡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d를 쓰면은 a제곱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9 그러면은 a제곱 빼기 36이 되고 얘는 합차죠. a 빼기 6, a 더하기 6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얘도 아래로 볼록이고 얘가 마이너스 6, 얘가 6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6과 6 사이가 됩니다. 마무리 지으면요. 이제 둘이 이제 공통 범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6 사이인 거 하나. 다음에 마이너스 6과 6 사이인 거 하나. 겹치는 것은 이쪽이니까 결국은 정수 A는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네요. 몇 개죠? 아하! 네. 총 7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정수 A의 개수는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속 조건을 빙자한 연속 조건은 그냥 수투의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판별식스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으로부터 띄워져 있는 그러니까 x축과 만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1학년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7번 문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요, 기본적인 그냥 유리한 문제, 그냥 극한값 문제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극한값이.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극한값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좌변의 극한값을 풀어주면 됩니다. 네. 자, 아무렇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합부릉부릉.
네, 극한값 풀려면은 일단 합부릉부릉 해야 되죠. 자, 합부릉부릉 하려면은 루트 플러스 루트를 분자 분모에 곱해준다.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요렇게 그 다음에 위에도 똑같이 곱해주면은 되겠죠? 네, 네. 어려운 건 없고 길다는 것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요렇게 되니까 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 제곱 빼기 ax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합차를 쓰면은 앞에 거 제곱 그러니까 x 제곱 더하기 ax 빼기 뒤에 거 제곱 x 제곱 빼기 a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 제곱이 일단 날라가겠죠 분자에서.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위에 분자 계산하면은 ax 빼기 빼기 ax 그래서 2ax고요. 밑에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루트 x 제곱 빼기 a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극한값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 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그냥 1차. 그러니까 x 더하기 x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2ax. 그래서 요 극한값은 2분의 2a가 되는 거니까 그냥 a가 됩니다. 그럼 이제 1차 방정식이네요. 그래서 a는 3a 빼기 24고 얘를 풀어주면은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4. 따라서 a의 값은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a를 상수처럼 생각을 하고 요거를 이제 유리화를 해서 극한값을 구해가지고 1차 방정식으로 풀면은 a 값이 손쉽게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여기까지 풀이할게요. 자, 9번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두 가지 키포인트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문제가 어떤 꼬락서리로 생겼는지 항상 봐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잘 보면은 7x 제곱 더하기 28x랑 이 x 제곱 더하기 4x가 뭔가 연관이 있죠. 바로 x 제곱 더하기 4x의 7배가 이놈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해보 그리고 요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분의 1이라는 애를 만약에 t로 놓게 되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t는 0으로 가기 0 플러스로 t는 0 플러스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어진 극한값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음, 먼저 7x 제곱 더하기 이제 먼저 극한값 풀기에 앞서서 7x 제곱 더하기 28x를 먼저 손질을 좀 해주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7로 묶어줍시다. x 제곱 더하기 4x. 그런데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이제 t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8을 더하고 8을 빼줍니다. 그러면 7에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8 닫고 빼주면은 56 요렇게 나오는 거니까 얘는 t죠. 그래서 7t
요렇게 되니까 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8은 t분의 1이죠. 그래서 t분의 7 빼기 56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푸는 극한값은 리미트 바로 적을게요. t가 0 플러스로 갈 때 네, t분의 7 빼기 56에 그 다음에 ft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t분의 7 7ft 그 다음에 빼기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56ft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어진 극한값에서 뭐 요게 이제 주어진 극한값이 처음에 주어진 이제 요 극한값에서 보면은 얘는 어차피 fx가 다항 함수니까 요거는 분모가 0으로 가면은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7이라는 극한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0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0 플러스로 가게 되면 어차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극한값을 구하면 되니까 요 극한값은 t분의 ft가 0 플러스로 갈 때는 결국은 7로 가기 때문에 7 곱하기 7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9가 되는 겁니다. 요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7x제곱 더하기 28x랑 x제곱 더하기 4x의 연관성을 꼭 7x제곱 더하기 28x가 x제곱 더하기 4x의 7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네, 9번 여기까지 할게요. 네, 10번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하면요. 자, 10번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자, 10번 문제는요. 가랑 나 조건을 봤을 때 가 조건을 보면은 무한대로 가고요. 즉 발산이고요. 나 조건을 보면은 마이너스 2로 수렴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죠?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는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이고.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4fx 빼기 gx는 자 fx 각각 이제 나눠주면은 즉 4 빼기 fx분의 gx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0이 됩니다.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대체로 이제 학교 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FM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fx분의 gx의 극한값은 4가 되는 게 맞는데요. 혹시나 해서 FM대로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극한값의 성질을 쓰는 거죠. 그래서 4 빼기 fx분의 gx를 hx라고 놓게 되면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값은 빵 이고요. 요 이제 식을 정리를 했을 때는 fx분의 gx는 즉 4 빼기 hx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을 붙이면은
리미트 붙이면은 이제 fx분의 gx는 즉 4 빼기 제로니까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 조건이 말을 해주는 것은 fx분의 gx의 극한값이 4라는 사실을 이용해라. 이 극한값 풀 때 이용해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극한값을 풀어보도록 하죠.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2fx 빼기 gx분의 36 fx 플러스 3gx는요. 리미트 요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fx 다 나눠라. 그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fx 다 나누면은 12 빼기 fx분의 gx 그리고 36 더하기 3 곱하기 fx분의 gx 이제는 다 됐네요. 다 됐어요. 그러면은 12 빼기 4분의 36 더하기 4 3 곱하기 4 그래서 8분의 36 더하기 12 그래서 8분의 48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식스입니다. 자, 보통은 무한대로 가는 것 자체는 솔직히 뭐 수학에서는 좀 큰 의미가 없다고 좀 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극한값이 실제로 있는 경우일 때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뭐 발산하는 것은 극한값이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2는 0으로 간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사실 이 두 조건을 짬뽕을 시켜서 이 극한값을 만들어내어서 이 극한값을 푼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10번 문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자, 넘버 11이에요. 네, 세븐 일레븐이 생각이 나는 11번 문제입니다. 네, 재미없었어요? 아재 개그였구나. 네, 죄송해요. 네, 싫어요는 누르시면 안 됩니다. 네, 상처받습니다. 저는 후피기 때문에. 네, 11번 문제 시작할게요. 11번 문제는, 요렇게 뭐 10차 나누기 1차의 뭐 0분의 0볼 극한값인데, 뭐, 사실 알고 보면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10차부터 1차까지를 함수로 놔두게 되면은 1일 때 함수값은 55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네, 11번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요. 요 10차부터 1차까지를 fx로 놔뒀을 경우는 55가 f1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0분의 0꼴은 그러면은 요 극한값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이다. 아하, 그러면은 이거는 0분의 0꼴. 그러면 요거 모양 자체는 미분계수. 그래서 f'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10의 제곱 x 9제곱 더하기 9의 제곱 x 8제곱 더하기 8의 제곱 x 7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의 제곱 x 더하기 1이 되는 거고요. 즉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f'1이고 요거는 10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따다다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그냥 1은 1의 제곱이나 다름없고 요거는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은 6분의 마지막은 10, 그 다음에 10 더하기 1인 11 더하기 그 다음에는 2 곱하기 10, 20 더하기 1이니까 21.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 문제 정답은 385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요거를 10차 함수로, 즉 x까지를 10차 함수로 잡으면 되겠고요. 조립제법을 한다거나 그러시는 용자가 계시지는 않겠죠. 네, 조립제법 하다가 시간 다 날려먹습니다. 네, 11번 문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12번 문제 해볼게요. 네, 12번 문제는 먼저 요 첫 번째 키포인트 요거를 보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합니다. 즉, 가족끼리 말하는 거는, 즉, 뭐 어차피 gx는 최고차는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래로 볼록입니다. 아래로 볼록인 상황인데 1 이상일 때는 x값 pq에 대해 가지고는 큰 값을 넣었을 때 큰 함수값이 나온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즉 증가 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이상일 때 증가 함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요 말을 결국 가 조건이 말을 하는 것은 1 이상일 때 증가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가 조건이 말을 하는 것은 즉 1,G1이 꼭지점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축이 x는 1이다. 이 이차함수의 축은 x는 1이다기 때문에 즉 gx를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즉 x 빼기 1의 완전제곱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조건에 있는 hx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x 빼기 1분의 루트 x 더하기 a 마이너스 2 이거는 마이너스 3과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방금 구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q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1 이상의 때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hx는 마이너스 3 이상일 때 연속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1에서 연속이어야 하는 겁니다. 1일 때의 함수값은 즉 hx의 우극한하고 같기 때문에 결국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q이기 때문에 결국은 1일 때 함수값은 q고요. 그래서 1일 때 함수값이자 우극한은 q고요. 그 다음에 이 q가 결국은 좌극한하고 같아야 되니까 q는 리미트 x가 0 빼기로 그래서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으면은 1일 때 함수값과 1일 때 우극한이 같아야 하겠고요. 그래서 요 극한값은 q가 되겠네요. 그래서 1일 때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고 q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q는
좌극한하고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 빼기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루트 x 더하기 a 빼기 2.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유리화가 해야 되네요. 자, 유리화 하려면은 합부릉부릉을 써야 되겠네요. 합부릉부릉을 쓰기 위해서 플러스 되는 거를 곱하면 되겠죠. 플러스 2, 밑에는 x 빼기 1,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합부릉부릉이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x 더하기 a 빼기 4가 되겠고요. 밑에는 x 빼기 1, 다음에 루트 x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금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a를 먼저 구할 수 있었어요. 그냥 순서만 조금 다르게 한 건데 그럼 분자가 지금 이제 뭐 0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1 빼기로 갈 때 x 더하기 a 빼기 4 이거를 계산했을 때는 a 빼기 3이기 때문에 얘가 a 빼기 3이 되니까 이거는 0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야 극한값이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a 값은 3이 되겠고 결국은 x 빼기 1이기 때문에 얘는 약분이 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적으면 1 빼기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3 더하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요 극한값을 계산을 하면은 1을 넣어주면은 2 더하기 2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gx는 다 구했습니다. 네, gx 다 구했죠. 마지막으로 답만 구하면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x는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 말하는 g1 더하기 2분의 참 괴상한 숫자네요. 루트 183 집어넣으면은 자 1 더하기 2분의 루트 183 빼기 1이기 때문에 1은 날라가고요. 결국은 4분의 제곱해야 되니까 183 더하기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184. 그래서 약분하면은 이 문제의 정답은 46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1 이상일 때 증가 함수가 되는 상황을 물어본 겁니다. 이거는 즉 축의 오른쪽이라는 사실을 캐치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12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3번 문제 시작할게요. 13번 문제는 요 부분이 조금 중요하겠죠. 가나 조건을 좀 종합해보면은 이 방정식의 해가 ABC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합 A는 ABC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A랑 B랑 같기 때문에 C의 약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일 작은 A가 결국은 1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중에 열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ABC를 한번 다시 써보면은 1, B, C고요. 여기서 공비가 곱하기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C의 값도 9라고 나오게 되고요. B의 값도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
fx는 그래서 fx는 최고차항이 3이니까 3에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9,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더하기 1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미분을 하면요. 미분을 하면은 3개네요. 그럼 3개니까 자, 어차피 3은 어차피 다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3은 묶어놓고 얘네 3개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미분 그냥이니까 얘는 미분하면 1이니까 미분하면 x 빼기 3, x 빼기 9. 이번에 가운데 미분하면은 1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9. 그다음에 마지막도 미분하면은 x 빼기 9도 미분하면은 1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3 요렇게 되고요. 뒤에 12는 미분하면은 0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f'10을 구하면요. 3 곱하기 처음 거는 7, 그 다음에 10 넣으면은 1이니까 7이는 7 더하기 그 다음에 10 넣어주면은 9고 여기 10 넣어주면은 1이니까 9일은 9 더하기 여기 10을 넣으면은 9 여기 10을 넣으면은 7이니까 9, 7에 63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얘를 계산하면은 16 더하기 63, 79네요. 뭐 237이라고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왜냐면은 3을 어차피 약분하니까 정답은 79라고 나오겠죠. 굳이 3 곱하기 79 할 필요도 없이 79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번 문제는 신기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신기했냐면은 해가 139였기 때문에 요게 3의 약수이면서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라는 사실이 조금 재밌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입니다. 네, 14번 문제는 요 이제 도형의 극한값 문제죠. 14번 문제는 도형의 극한값 문제인데 여러분들께서 중학생 때 배웠던 중딩 때 배웠던 내신 개념을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 하하. 그러면은 내심을 i라고 했을 때 요렇게 삼각형을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쪼개게 되면은 뭐 AIB, BIC, CIA인데 요 삼각형들의 높이가 모두 다 키포인트와 같이 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뻘, 여기도 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 직각삼각형 OCA 같은 경우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CA 제곱은 여기 밑변은 OC의 길이는 A고 높이는 8이니까 A제곱 더하기 8의 제곱. 그래서 CA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64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 삼각형 ABC 자체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AB 길이도 마찬가지로 루트 A제곱 플러스 64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 넓이는 쪼갠 세 개의 합이니까 AIB 더하기 BIC 더하기 CIA니까. 그런데 AIB하고 CIA는 합동이에요. 그래서 두 배의 AIB 플러스 BIC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넓이 구해보면요. 2 곱하기 AIB의 자, 넓이를 구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IB 밑변은 루트 A제곱 플러스 64. 그리고 높이는 R이고요. 더하기 BIC는 2분의 1 곱하기 자, BC의 길이는 2A죠. A가 두 개니까. 그래서 2A 높이는 R.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하면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64 곱하기 R 더하기 A R이라 할 수 있고요. R로 묶어주면 R에 루트 A 제곱 플러스 64 더하기 A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크게 보면은 ABC가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봐서 넓이를 구하면은 BC를 밑변으로 보고 넓이를 구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8이 되니까 결국은 8A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기역이라고 하고 요거를 니은이라고 했을 때 기역과 니은은 같으니까 같다고 잡아서 어를 A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의 A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A는 8A. 그래서 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64 플러스 A분의 8A가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를 A로 표현하는 이유는 원의 넓이가 SA니까 A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 자, 그러면은 SA를 구해야 되겠죠? 네, SA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지우고요. 여기다가 SA를 적으면은 SA를 구하면 SA는 파이 곱하기 어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자 루트 A 제곱 플러스 64 플러스 A의 완전 제곱 분의 64A 제곱 네, A는 여기서 물론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자, 그러고 미리 S16A까지 미리 구해 놓으면요. 좀 더 극한값 구하기가 편하겠죠. 네. 그래서 파이 곱하기 자, 루트 16의 제곱이 256인 거는 알지만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16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64 더하기 16A의 제곱 분의 64 곱하기 자 16의 제곱 A 제곱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극한값 구하면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극한값은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파이 곱하기 a 제곱 분의 s 16a인데 요거는 리미트 a가 0 플러스로 갈 때 파이 곱하기 a 제곱 그 다음에 요 분모가 곱해지니까 루트 16 제곱 a 제곱 플러스 64 더하기 16a의 완전 제곱 분의 64 파이 곱하기 16제곱 a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 약분하고 a제곱 약분하게 되면은 더 이상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대입해서 0을 대입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0 대입해 주면은 분모는 루트 64 더하기 0의 제곱 분자는 64 곱하기 16의 제곱. 그래서 밑에는 분모는 64니까 64가 약분되면서 결국은 정답은 16의 제곱이 되니까 25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요지는 내심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풀이 스타트! 15번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FT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네요. 그러니까 15번 문제에서 15번 문제 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FT를 구하는 것인데 자, 이 FT를 구하는데 자, 잠시 좀 문제 상황을 보면은 C1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바뀌지 않습니다. C1은. 그런데 뭐 요 그림에서와 같이 요거는 t가 2일 때를 한번 예시를 든 거예요. 네. t가 2일 때를 예시를 들면은 자, 그림과 같이 교점이 요렇게 한 개, 요렇게 두 개가 되니까 t가 2일 때는 ft가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 t가 0보다 크고 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교점이 두 개가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t가 2가 됩니다. 언제일 때. 그래서 0과 6 사이에서는 무조건 교점은 두 개니까. 그래서 t가 0과 6 사이일 때는 교점이 무조건 두 개니까 ft는 2가 됩니다. 자, 만약에 C2의 반지름이 즉 t가 6이면은 그림과 같이 교점이 한 개가 되죠. 그래서 t가 6일 때는 ft가 1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t가 C2의 반지름이 6보다 크게 되면 그림에서와 같이 지금 요 C2의 반지름이 지금 7인 상황이에요.
7인 상황으로 잡아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6보다 크게 되면은 t가 7인 상황인데 그러면은 6보다 크게 되면은 교점이 없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ft가 0이 됩니다. 그래서 ft를 정리를 하면은 두 개일 때는 t가 0과 6 사이, 그리고 t가 6일 때는 1이고요. t가 6보다 크면은 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x를 이제 구하러 가야죠. 네, 글상자를 읽어보면은 hx라는 함수가 gx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h-x가 마이너스 hx다. 이게 무슨 소리? 키포인트죠? 키포인트죠. 네, 키포인트죠? 네, 키포인트. hx는 원점 대칭함수, 그러니까 기함수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즉, 원점 대칭함수. 그래서 3차 항하고 1차 항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hx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gx가 최고차항이 1이잖아요. 그래서 hx도 최고차항이 1이고요. hx를 이렇게 x세제곱 더하기 ax로 놓을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이제 gx를 조금 식을 잡아봐야 되겠는데 hx는 g의 x 더하기 4니까 즉 gx 더하기 4를 뭐라고 적을 수 있다고요? hx 대신에 gx 더하기 4를 넣어서 x세제곱 더하기 ax와 같다. 그러면은 요 함수를 다시 4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gx는 x 빼기 4의 세제곱 더하기 a의 x 빼기 4 이렇게 할 수 있고요. x 빼기 4가 공통인수니까 gx를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4의 완전 제곱 더하기 a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는 여기까지. 뭐 이거를 지금 당장에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자, 이제 딩동댕을 터뜨릴 이제 가장 큰 키포인트. 네. 자, 이제 딩동댕을 터뜨릴 가장 큰 키포인트.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x는 6에서 불연속이잖아요. 이 ft가 x는 즉 여기는 t라고 되어 있는데 fx는 무조건 x는 6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fx 곱하기 gx가 연속이려면은 x는 6에서 무조건 gx가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g6이 0이어야 하는 거죠. gx는 어차피 3참수고 연속함수니까 어떠한 경우든 무조건 gk는 리미트 x가 k로 갈 때 gx, 그러니까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항상 같은 연속 함수니까. 그리고 모든 상수는 당연히 0하고 곱하면은 0이니까 g6이 0이면은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야, 곧 딩동댕 받겠습니다. 네, g6을 구하면요. 자, 그래서 G6이 0이니까, 자, 그래서 G6은 0이니까요. G6을 직접 구하면은, 6 넣으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 더하기 A는 0.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래서 GX는 X 빼기 4
곱하기 x 빼기 4의 제곱 빼기 4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인수분해 다 할 필요 없고요. 정답 구하면은 G9는 9 빼기 4니까 5 곱하기 25 빼기 4. 그러면 5 곱하기 21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105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키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각각의 키포인트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15번 문제를 보시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요 문제, 15번 문제의 키포인트들을 모두 숙지하신다면은 이 문제 풀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16번. 16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쉽게 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네. y 대신에 h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다가 y 대신에 h를 쓰면은 x 더하기 h 빼기 fx 더하기 h 빼기 fx는 h의 x 더하기 h 더하기 4의 완전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 더하기 4의 곱하기 x 더하기 4 플러스 x 더하기 4의 완전제곱 이렇게 되고요. 요 모양 자체가 x에서 닫힌 구간 x에서 x 더하기 h까지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키포인트,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함수 정의입니다. 이거 쓰고 딩동댕 받으러 가자고요. 이거 쓰고 딩동댕 받으러 갑시다. 네. 자, 도함수 정의 쓰면은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위에 공식 써져 있으니까 그냥 바로 대입할게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식을 쓸 때 한번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 줄에 대입을 해주면은 공식을 안 까먹고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깜찍이의 꿀팁이었고요. 자, 위에 어차피 메모되어 있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메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h에 x 더하기 h 더하기 4의 완전제곱 더하기 x 더하기 h 더하기 4의 x 더하기 4 더하기 x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이고 나누기 h. 그러면은 h가 약분이 되고 0을 넣어주면은 f'x는 0을 넣으면 x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이 3개거든요. 그래서 3을 곱하면 되죠. 3의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 3의 x 플러스 4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f'-6이죠. 요거는 이제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기 때문에 3, 4, 12가 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도함수 정의임을 꼭 기억하자고요. 약속! 자, 지금까지 2학년 2학기 수학2 1차 고사 신사고 편이었고요. 신사고 교과서도 꽤 괜찮은 문제, 질 좋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문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